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다 사람이 운전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기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자 기술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트위터. 아, 트위터. 네, 또. 차 만드는 사람. 또. 테슬라. 또. 이 사람이 진짜 거의 꽂혀 있는 곳이 있잖아요. 화성. 화성으로 가겠다. 그거 실현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분. 이분이 아내도 되게 여러 명이에요. 자기 아들도 되게 10명 넘어요. 근데 아내가 아들 아니고 아내? 아들 아니고 아내가? 아들도 여러 명, 아내도 여러 명. 그럼 여러 명이랑 혼인신고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되게 사고가 좀 독특한 게 자기가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맞죠? 우리가 좀 인정하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두뇌를 이제 유전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뭐 해줘야 되냐.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탐색을 해봐. 보니까 저 아연이라는 친구가 두뇌가 아주 명석해. 그러면 내 유전자와 제 유전자가 결합을 하면 더 뛰어난 애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것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주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거는 너무 기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하느냐? 너 난자 좀 줘. 그래서 내 정자와 함께 뭐 하는 거야? 합체. 하면 애기가 또 나오잖아, 맞지? 진짜. 그렇게 해서 여러 명과 그래서 자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인류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되게 독특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윤리적으로 꺼리낌 없이 우리 같으면 조금 이상하잖아. 좀 뭔가 기계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사람 같지 않잖아, 맞죠? 일부 다처제인가 이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애매하죠. 자기 아들들인데 엄마는 다 다른데 그 엄마랑 나는 관계가 없어 또 아빠랑. 되게 이상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족의 형태가 아닌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15년 3월 미국 샌호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한 연설의 내용이랍니다. 이게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며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되리라는 것은 머스크의 전망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테슬라의 이제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율주행차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차. 이제 그 단계까지 오겠죠. 보통 1단계에서 5단계까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머무르고 있는 단계는 한 2, 3단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기술력이. 물론 그 이후의 기술력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대중화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섣부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25만 명 발생.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연간 125만 명 정도가 교통사고 사망자라고 한답니다. 자, 그 인구 대국인 중국이 27만 명, 인도가 23만 명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 매년 3만 명 이상 숨지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어디의 통계? 세계 보건기구의 통계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대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걸 구구절절 이렇게 나열한 이유. 그렇지요. 이것도 WHO에서 얘기했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직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신뢰성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얘기하죠. 공신력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뭔가 전문가일수록 공신력은 높아져 가거든요. 우리 김승연이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대 라고 하면 애들이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반장이 얘기한 건데 믿어야지 이렇게 믿음직하죠. 네, 그렇게 신뢰성과 공신력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의 90% 운전자의 실수. 그 중에서 교통사고 중에서요 90%가 다 뭐의 실수?
운전자의 실수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죠. 맞죠?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운전할 것이냐? 자율주행차인 거죠. 자, 도로나 기계장치의 결함. 이거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운전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운전자만 없어지면 된다. 이거야. 맞죠? 그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맞죠? 아, 근데 제가 좀 최근에 진짜 되게 심각한 사고를 목격을 했거든요. 최근 한 일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분평동 그쪽에서 혹시 뉴스 기사에서 나왔는데 본 사람 있어요? 아니, 안 먹고서 말고. 교통사고를 봤어요, 실제로. 제가 막 운전하고 있는데 거기가 막 꽉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나? 거기 막힐 때가 아닌데 도로가 한 6차선 정도 되거든요. 되게 넓은 도로예요. 막힐 일이 아닌데 거기에 막혀가지고 왜 어디가 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딱 뒤로 돌아보는데 막 저기 멀리서 레카가 막 달려와요. 그리고 앰뷸런스들이 막 달려와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상황을. 봤는데 그 6차선 도로에 완전 가득 파편들이 다 튀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 한 3대 정도 이렇게 와 있는 것 같고요. 레카 같은 경우도 한 3대 이상 막 와 있고요. 사람들 막 어수선해 있고 막 이런 상황. 경찰차들도 막 다 투입되어 있고 막. 그래서 한 차선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나머지 다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슬슬 얘기 지나가다 봤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나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느낀 게 이제 그 차의 상태를 보게 된 거잖아요. 옆에 지나가면서 차 상태를 봤는데 한 검은 차가 있는데 검은 차는 그래도 앞부분만 날아갔어요. 근데 그 차랑 부딪힌 차였던 것 같아. 작은 차였거든요. 그 차는 완전 다 날아갔어, 그냥. 그러니까 차문이 안 열릴 정도 차가 다 망가져가지고, 다 부겨져가지고. 차문을 막 이렇게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저 정도면은 진짜 장난 아니겠다. 이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고. 도대체 왜 사고가 났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과 더불어 저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쳤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주변을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돌아보면서 갔거든요. 주변에. 근데 여기서 좀 더 놀란 거. 그 사고보다 더 놀란 거는, 그 레카차가 막 달려왔잖아요.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냐.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하고 있냐. 영상을 막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찍을 수는 있지. 근데 영상을 찍을 때 난 그 표정을 봤어.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찍고 있어. 그 상황을. 되게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도. 근데 얼핏만 봐도 되게 심각해 보이는 상황인데,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우리가 진짜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우리 노새 두 마리에서 배웠잖아요. 개인주의 되어 있는 나와 상관없으면 괜찮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되게 나중에는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날 당시에 바로 찾아봤죠. 청주 교통사고를 찾아봤더니 딱 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검은색 차가 역주행을 했대요. 역주행을 했고 그 차가 들이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작은 차에 있었던 차 문이 안 열려지고 차가 완전 망가졌던 그 차에 탔던 3분이 돌아가셨대요. 사망.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있거든요. 그러면서 3명이 사망. 근데 거기서 주장하기로는 역주행했던 그 차 주장하기로는 급발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막 그렇게 심각한 사고. 얘들아 이거 봐봐. 자율주행차 쓰면 없을 사고 아니야? 맞지? 70대 노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운전자 실수 90%. 근데 그렇게 3분 돌아가시면 그분은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되게 심각한. 진짜 저도 한번 차 사고 나본 적 있거든요. 여기 지나오다가 등굣길에. 작년인가요? 이게 차 운전해서 딱 오는데 제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옆에 차가 저희 차를 들이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차가 그때 당시 차가 좀 커서 다행인데 이게 한번 진짜 조금 그렇게 세게 박은 것도 아니었는데 질주한 건 아니었으니까 쾅 박았는데 진짜 차가 이렇게 꿀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타고 있고 애들 막 놀라고. 그러고 더 놀라운 상황은 이제 차 뒤에 이제 보험 처리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사고 낸 차가 주인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도 놀래가지고 막 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우리 차 문 열리는 순간 애들이 콩 3명이 나오는 거 보고 더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안 되는 거 알죠?
보험 처리하는 것들이 좀 그래지니까 거기에 더 놀랬던 그런. 근데 사고가 그 정도로 날 거면 엄청난 속도와 가속과 피해,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났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운전자 실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한 세계적 컨설팅 회사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 딱 찾아봐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는 겁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나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였다. 요거를 끼워 넣는 거는.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는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억 달러, 약 209조 정도 이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운전사가 조종을 했지만 과거에는요.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지금 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거기 운전사가 있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층 갈 겁니까? 이렇게 조종하면서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요새는 없잖아요, 맞죠? 너무 이상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엘리베이터 상황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과 같이 이거죠. 그런 것과 같이 자동차도 뭐 없이 운전사 없이 안전하게 운행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자동차도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결국은. 그래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야지만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과거에도 있었듯이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현실인데 지금 자동차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뭐야? 자율주행차가 대세다. 이거잖아요. 맞죠?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여기에 얻는 효과가 많다. 이거잖아요. 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 그 밑에 거 있잖아요. 마음이랑 얘네 대화를 좀 잘 보실게요. 자, 마음이랑 민재가 좀 여기서 좀 답답한 애가 있어요. 누가 답답한 애예요? 민재가 좀 답답한 아이예요. 맞아요? 자, 민재가 물어봅니다. 아이콘이란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뭐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 발생한 거예요. 문제. 다른 말로 질문이라고 하죠. 발생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해결하는 방법으로 얘가 마음이가 또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하니? 사전을 찾아보니 해결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뭐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 이런 뜻이래 라고요. 우리 어제 해결 방법 3가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일단 제일 처음 글 안에서 해결하는 거. 맞죠? 글에서 해결 안 되면 누구 머리를 뒤진다? 내 머리. 배경지시 뒤진다. 요걸로 해결이 안 돼. 그럼 누구한테? 친구 머리 또는 다른 사람한테 또는 책이나 인터넷 검색. 그죠? 외부예요. 외부. 나 이외 외부. 그죠? 외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외부의 이제 조건을 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는데요. 여기 자율주행차는 어떤 자동차를 뜻하는 것일까? 자율주행차는 무엇일까? 이거잖아요. 단어의 뜻이라고 봤을 때. 자, 또 다른 방법 뭘 썼냐면요. 단어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거는 뭘 쓴 거예요? 배경지식이에요? 내 머리 지식이에요, 이게? 단어의 앞뒤를 살펴보면인데 글 안에서 찾은 거지. 글 안에서. 그쵸? 글 안에서 추론한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차를 의미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옆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볼게요. 엘리베이터처럼 쉽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을 데려다주는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 나니 내용이 좀 더 쉽게 느껴져 하면서 둘이 알콩달콩 잘 얘기를 나눕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나눠준 요거 한번 꺼내볼게요. 꺼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1번에 문제랑 해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 4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자, 문제 2가지가 뭐였느냐?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결국은. 처음에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는 단어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고등학교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단어의 지리 과목이었는데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틀린 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럴 때 단어를 뜻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해결했고요. 두 번째는 단어의 앞뒤를 살펴보면서 해결했습니다. 자, 밑에 적용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볼까 하는데 자, 요거 제가 일부러 아예 작년 같은 경우는요. 처음 보는 그런 지문들을 여러분한테 던져줬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하냐면 우리 배웠던 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단은 다 배웠잖아요. 맞죠?
그럼 1단원의 내용입니다. 적용 문제들은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처음 1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독자는 문학작품을 읽으며 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더 깊이 이야기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심미적이란 이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해결해야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그렇지. 책을 찾아보든지 사전을 찾아보든지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내 머리 뒤져보든지 아니면 글 안에서 찾든지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 문제를 다음 시간에 1번부터 9번까지 쭉 같이 해볼까 합니다. 심미적이란 뭐예요 근데? 했잖아. 아름다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너네? 그렇지. 네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배경 지식화된 거잖아요. 맞죠? 이해돼요? 요렇게 찾아가는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